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협방송 윤혜준입니다. 4월 17일 FBS 뉴스 시작합니다. 노동진 수협회장이 MBN 전국 네트워크에 출연해 우리 수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11일 노동진 회장은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소감과 포부로 전국 네트워크에 출연했는데요. 노 회장은 선거 기간에 91개 수협을 다녀보니 몰랐던 사연들이 너무 많았다며 임기 중 어업인이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 회장은 어촌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계획과 유통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우리 수산물도 육고기처럼 이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밀키트 방식으로 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뿐만 아니라 노 회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해상 풍력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우리 이제 수협에도 전국에 있는 입판장에 금융 설치를 제가 건의도 했고 잡아오는 첫 단계부터 철저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절대 국민이 접근하지 않는다. 탄소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업인에게 동의를 구해라. 노 회장은 수협을 이끌어 나갈 계획도 밝히며 수협을 수평적인 조직, 꿈과 희망이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어촌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수협 중앙회 경영을 이끌어줄 비상임이사 14명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수협은 지난 11일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노동진 회장을 비롯한 전국 회원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3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비상임이사 14명을 선출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조합장 비상임이사입니다. 제1지구의 정승만, 제2지구 박해철, 제3지구 문승국, 제4지구 송광복, 제5지구의 서광현, 박범석, 제6지구는 김대경, 제7지구는 오성태, 제8지구의 최기철, 손원실, 제9지구 김경필, 제10지구에는 지홍태, 김대성, 송학수 조합장이 선출됐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비상임이사 임기는 2025년 4월 12일까지며 어업인들의 복지와 소득 증대를 위해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부산시 수협 자갈치시장 대회의실에서 연근해 어업 선진화 및 규제혁신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산 분야 단체장, 관련 공공기관장, 학계 등이 참석해 연근해 어업의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어업 생산량 감소, 고물가로 인한 경비 상승 등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열렸는데요. 수산자원 관리 중심으로 연근해 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TAC를 바탕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규제는 다 정리하겠다.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직불제 형태로 해서 다 흡수해서 체계를 마련하겠다. 논의된 선진화 방안으로는 TAC, 총허용 어획량 제도 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산출량 중심의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2027년까지 총 어획량 제도 적용 대상을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총 어획량 제도 등 법령에 준수해 어획된 수산물에만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진 회장은 어업인 소득 증대 사업에 힘써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의 수십만 개 수협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정말 열악한 어촌에서 자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소득증대 사업은 안 하고 참 기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소득증대 사업에 드는 자부담은 수협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내 연근해 불법 어업을 근절시켜 지속가능한 어업을 이어가고 연근해 어업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산물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고 우리 어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물 스낵이 건강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김이 해외에서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이 건강한 슈퍼푸드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과자에 비해 칼로리가 낮기 때문인데요.
그뿐 아니라 물을 절약해 친환경적으로 김을 양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돼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 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한국 김 스낵이 가장 많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 약 96만 4,89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52.9%가 증가했으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요인으로는 K 콘텐츠를 꼽을 수 있는데요. 유튜브, 넷플릭스 등 K 콘텐츠를 접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서양 국가들은 반찬보다 와인에 곁들여 먹는 등 수산물을 간식으로 즐기고 있어 맛이 좋은 한국산 김 스낵의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협재단이 지난 11일 2023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수협재단 제4대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노동진 이사장은 어촌 현장을 자주 찾아가 어업인과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어업인의 열악한 복지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수협 김기성 대표이사는 어업인 소득 증대를 견인할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수협과 더본코리아가 손잡고 충남 예산시장에 신설한 제주 은갈치 가게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곳 은갈치는 수협이 직접 수매해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수협은행이 주관하는 2023년 제2회 SH 함께하는 강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강연은 이승윤 건국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으며 디지털로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수협은행이 지난 12일 인천 장봉도 해안가 일대에서 대중소기업, 농어협력재단과 플로깅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각종 생활 쓰레기와 폐허구 등 섬 내 침적 쓰레기 100여 포대를 수거했습니다. 수협이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에 2천만 원의 생계자금 대출, 대출 금리 인하 등 긴급 금융 지원을 마련하며 피해 복구를 도왔습니다. 부안수협이 지난 4일 중앙회에 1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2020년, 2022년에 이은 10억 원 출자로 부안수협의 누적 출자액은 62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선 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고의 중과실 사고 발생 시 어업허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등 강력한 처분 제도가 도입됩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형 선박의 검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5톤 미만 소형 선회기 선박 선내 검사의 경우 비용 약 50만 원과 약 3일의 검사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제 가조도에 위치한 수협효시공원에서 이달 30일까지 봄맞이 사진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수협중앙회 60주년 사진 공모전 입상작을 선보입니다.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4월, 여러분들의 가벼운 장바구니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5번째 개최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4월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전에서는 1인당 매주 20%의 할인 쿠폰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 최대 8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산 수산물도 최대 60% 할인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싱싱한 우리 수산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해보세요. 이상으로 F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